안녕하세요, G클래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폭스바겐 제타 개인 사업자 리스 차량이고요. 폭스바겐 차량의 장점이다 하면은 좀 가성비가 좋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번 차량 계약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폭스바겐 제타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신차 가격 3,660만원, 계약 기간 36개월,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 보증금 40% 하셔가지고 월 납입금액 50만원대, 이렇게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출고하는 기점이 3월달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었고, 할인 금액은 500만원이 조금이 안 되는 금액,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 출고하고,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 이제 24년형이 나올 거예요. 요 모델 같은 건 23년형 모델인데 24년형이 나오면은 신차 가격이 좀 올라갈 거고 프로모션이 조금 내려갈 거예요. 제타 모델 같은 경우 워낙 프로모션이 좀 널뛰기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빅세일 하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빅세일 할 때 맞춰가지고 제가 고객님한테 프로모션 안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타 모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7세대 모델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 5세대 모델부터 출시가 되었고요. 골프 모델과 함께 준준형을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국내 세단인 아반떼 K3 모델과 경쟁하는 차량,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독일 차량이다 보니까 국내 모델인 아반떼보다 대략 한 40마력 정도가 높고 연비가 좋다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빅세일이 없다면 신차 가격이 높다는 게 또 단점으로 되겠죠.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다루었던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신차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변경됐잖아요. 신차 출고한 지 5년도 안 되었지만 그 모델을 보면은 너무 내 차가 헐어 보인다, 좀 너무 늙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폭스바겐 디자인 특징이 좀 올드한 느낌을 강조하고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이런 게 폭스바겐 차량의 특징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다른 폭스바겐 차량들을 보아도 대표적인 모델들이 골프, 티건 모델들이 되겠죠. 분명히 풀체인지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한 10년이 지난 시간에도 부분 변경만 되었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는 받아요. 그러다 보니 폭스바겐 디자인 특징이 좀 올드하면서도 큰 변화가 없다, 이런 게 특징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검수하면서 차량 한번 볼게요. 제타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부가 좀 각진 디자인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준준형 세단이지만 좀 중형 세단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측면을 보시면은 측면부터 이렇게 후면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선, 다른 차들 보면은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고 빼고 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제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만들면서도 좀 보고 있으면은 심플하지만 이쁘다, 그리고 질리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제타 차량의 특징인 것 같아요. 후면부도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폭스바겐 로고 들어가 있고 제타 그냥 무난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폭스바겐 차량들 같은 경우 트렁크 열 때 폭스바겐 로고를 눌렀잖아요. 이 모델 같은 건 이쪽 밑에 이렇게 열시면은 트렁크가 열리고요. 트렁크 연 김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게요. 준준형 모델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크다, 작다는 것보다도 차량 크기에 맞게 알맞게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폴딩 버튼이 있어요. 2열 당기시면은 이렇게 철컹 소리가 나요. 그런 다음에 옆에 가셔가지고 시트를 이렇게 눕혀주시면 되고 6대4 분할로 가능합니다. 수입차 세단의 특징이 이렇게 2열 시트가 폴딩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긴 짐을 넣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실내 공간 활용도는 국산차가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차량의 활용도는 수입차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트렁크 연 김에 트렁크 용량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수치를 먼저 한번 공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키는 한 170 초반에 몸무게는 90kg 중후반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나? 생각보다 안락해. 이 정도면 백도 꽤 들어가겠는데요?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 안 나와. 한 2개는 들어갈까요? 백? 요렇게 대각선으로 하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제타 모델 같은 경우는 전동 사이드미러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미러에 관한 버튼들인데 이 버튼에 전동으로 접히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폭스바겐에서 이제 제타 차량들 나가면은 이렇게 바우처를 줘요. 요걸 가지고 이제 스미스 클럽 센터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전동 사이드미러를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실내 검수하면서도 한번 볼 건데, 좀 실내 같은 경우가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죠. 좀 올드하다?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올드한 느낌도 있겠지만 되게 좀 직관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 저희가 나오는 새로운 신차들 보면은 좀 사용하기가 직관적이기보다는 좀 불편하다, 이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 보면은 너무 직관적이다 보니까 편리하다, 이게 조금 더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실내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저희가 4계절 내내 사용하는 이 공조기가 되겠죠. 뭐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넣어놓은 경우도 많고, 이 제타 모델도 디스플레이어 작동 가능하지만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도 가장 안전하고 직관적일 수 있게 좀 만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저는 이게 좀 좋다고는 생각해요. 공조기 본 김에 제가 실내 검사하면서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터나 이런 건 고장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좀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저희가 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 사용하는 비도가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차가운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됐어요. 요즘 저희가 출고하는 차들이나 신차들을 본다면 좀 제타가 올드하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 생각 이쪽 클러스터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나오는데, 제타 모델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별도, 그리고 이쪽에 디스플레이, 그래도 운전석 쪽이 이렇게 좀 꺾여져 있다는 거. 그래도 기능 자체는 클러스터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가지고 뭐 시한성 같은 경우 좀 많이 높여놨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도 카플레이 연결을 해 가지고 웬만한 차들이랑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올드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타의 변속기를 보면 올드하면서도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게 전자식 변속기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가장 직관적이고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는 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런 감성이 또 땡기기도 하네요. 그래도 너무 올드하다, 그래가지고 기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있긴 한데, 여기 뭐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히팅 핸들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뭐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쪽 아까 공조기 보신 쪽 보시면은 쿨링 시트, 히팅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넣어놓은 경우가 아까도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좀 쓰기가 더 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관성은 정말 폭스바겐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중형 세단이 아니다 보니까 준중형 세단 이 정도면 좀 적합하다, 딱 맞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 실내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의외로 좀 넉넉해요. 뭐 핸드폰 충전기도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컵홀더도 좀 크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또 핸드폰 놔둘 수 있고, 이쪽 운전석 도어 쪽 있는데도 뭐 물병 같은 거 나오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 와, 여기 아직도 있네요. 제가 한 20년, 그러니까 20대 때 탔던 파사트 차량도 이쪽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차가 제가 그때 당시 중고차로 탔기 때문에 20년 정도가 넘었는데, 와, 아무리 안 변한다 그래도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거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열선 시트는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 신체 사이즈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세팅을 해놓고 뒷좌석을 탔는데, 생각보다 무릎 공간이 좀 넉넉하고, 헤드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다 라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휠 베이스는 제가 알기로 아반떼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도 성인 4명이 타기에는 무리는 없는데, 만약에 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저는 기차 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준준형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거는 성인 4명 타서 그건 말이 안 돼요. 뭐 제가 뚱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실내가 진짜 좀 깔끔하고 심플하다. 그리고 올드한 느낌도 같이 있고, 요즘에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뭐 E클래스라든지 5시리즈 좀 몇천에서 억대 가는 차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화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델들에 비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3,600만원, 거기에 프로모션 받으면 3,000만원 초반, 두세 배가 저희가 시승했던 차들이 더 비싸다 보니까 그건 약간 감안해 가지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폭스바겐에서 ID4라는 전기 신형차가 나왔잖아요. 저희도 조만간 시승기를 할 건데, 이제 ID4 같은 경우는 실내가 그래도 전기차답게 좀 미래형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제 생각에 지금 제타의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면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골프 8세대 모델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뭐 제타가 ID4라든지 이런 모델처럼 확 바뀐다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제타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출고하게 되는 제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폭스바겐이 그래도 좀 인기가 없다 그래도 아직도 판매되는 모델은 많으니 궁금하신 차량들 있으시면은 영상 하단에 카톡이나 블로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G클래스 김정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